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1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0대 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이 1년 새 13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성탄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는데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24일 기관 투자가의 매수세에 힘입어 1940선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59포인트 오른 1946.61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1.74포인트 오른 1940.76으로 개장해 상승세를 탄 뒤 1940선 중반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올해 마지막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세계 증시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신흥국 증시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1900선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상승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는 139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도 714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은 235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업종 대부분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신업, 섬유의복,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의약품 등 일부 업종만 하락했고 나머지는 올랐습니다. 특히 비금속 광물, 건설업, 운송장비 등의 오름폭이 큰 편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배당 기대감으로 관심이 쏠린 현대차가 2.04% 올랐고 KB금융, 현대모비스, LG, 삼성전자 등도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 제일모직, 삼성화재, 한국전력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24포인트 오른 536.8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전 떨어진 1102원 60전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현대차 3인방이 배당 확대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가 배당 확대를 공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배당 확대가 지난 9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사옥 고가 매입 이후 만연했던 투자자들의 불신은 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24일 전날 대비 2.04% 상승한 17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14% 상승한 23만 8,500원, 기아차는 0.75% 오른 5만 3,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결산 배당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중간 배당 실시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동필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대차의 경우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에 매입하면서 배당의 뜻이 없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이번 결정이 현대차를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 심리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에도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3개월 연속 악화됐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저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11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심리가 위축된 올해 5월보다 더 낮은 것은 물론 작년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 8월에서 9월 107로 올라섰다가 10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발 금융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와 내수 부진을 소비심리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을 봐도 생활 형편 전망을 제외한 5개 항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경기 전망인 향후 경기 전망 CSI는 2포인트 하락한 85로 2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상장으로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1년 새 41조 원 넘게 증가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23일 종가 기준 724조 4,200여억 원으로 지난 1월 2일보다 13조 4,900여억 원 증가했습니다.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10대 그룹 중에서 삼성그룹과 SK그룹, 한진그룹 등 3곳만 늘어났고 7곳은 감소했습니다. 삼성그룹 18개의 시총은 연초 306조 4,529억 원에서 347조 9,062억 원으로 41조 4,533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최근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으로, 한진그룹은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각각 13조 2,639억 원, 3조 7,843억 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11개 상장 계열사의 시총은 122조 4,695억 원으로 1년 새 16조 6,722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조선업의 부진으로 현대중공업의 시총 역시 10조 원 이상 급감해 현대중공업 그룹 3개사의 시총도 23조 6,131억 원에서 11조 2,076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연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방통위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낀 연말에 불법 보조금 살포 등으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통 3사 협조 아래 지난 19일부터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 연말에는 이 통사들이 단말기 재고 소진과 실적 쌓기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뿌리는 경향이 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도입된 만큼 이번엔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시간대 지역별로 단말기 단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한편 이 통사로부터 신규 기변 개통 현황을 시간 단위로 제출받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과다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시장이 갑작스럽게 과열되면 즉각 이통 3세 통보에 시정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통 3세 마케팅 책임자와 한라인을 구축해 본사는 물론 지역 봉보 단위가 개입된 불법 영업 행위에도 즉시 대응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말이 단통법의 연착륙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역시 장난감일 텐데요. 올해 대박이 난 장난감 덕분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모처럼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밤부터 크리스마스인 내일 새벽까지 아이들을 위한 산타클로스의 선물 배달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14세까지의 어린이 인구는 18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8억 5천만 개의 선물이 필요한 셈이고 선물 한 개당 가격을 8만 원으로 가정하면 비용은 무려 148조 원에 달합니다. 불경기로 지갑은 얇아졌지만 산타를 대신해야 하는 부모들은 올해도 아이들 장난감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산타의 구매가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일제히 크리스마스 완구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완구업계의 허니버터칩이라 불리는 티라노킹은 극심한 품귀 현상에 부모들이 새벽부터 대형마트 앞에서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매 수량을 1인당 1개로 제한했지만 이마트 총 6,000개, 롯데마트 3만여 개의 다이노포스 시리즈 물량이 이날 오전부터 모두 완판됐습니다. 고객 수요가 빗발치자 각 대형마트가 물량을 확보해 어제부터 다시 판매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마트 전국 점퍼가 준비한 티라노킹 4,000개가 보시는 것처럼 판매 동시에 완판됐습니다. 롯데마트도 티라노킹 5,000개를 포함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시리즈 1만여 개 물량을 쏟아냈지만 순식간에 돈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물론 올 한 해 동안 완구 제품은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불황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한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2.8% 줄었지만 인형류의 여아용 완구 매출은 10.3%, 로봇류의 남아용 완구 매출은 17.7% 늘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로봇 장난감 매출은 26.3%나 늘었습니다. 극심한 소비 위축 탓에 날씨만큼 혹독한 한 해를 보낸 유통업계가 장난감 대박에 모처럼 떠들썩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민들이 물가를 체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내년부터 줄줄이 버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교통카드만 잘 고르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기본 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07년에 100원, 2012년에 150원. 이렇게 3, 4년 만에 한 번씩 인상되던 대중교통 요금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최대 300원까지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매번 요금이 오를 때마다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지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연간 적자가 각각 5천억 원과 3천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의 교통카드를 잘 활용하면 한 달에 10,000원, 연간 12만 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의 여기저기 착한 카드는 버스 지하철 이용 때 건당 최대 200원까지 할인되고 한 달에 최대 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2는 이용 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카드입니다. 택시나 버스 지하철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1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제로는 전달 이용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무조건 대중교통 요금을 1.2% 할인해주고 롯데카드의 DC패스 카드 역시 모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월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는 고객님들께서는 다양한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할인 혜택의 경우 생활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할인 혜택 등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대중교통비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결제액은 3조 1,9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지, 한 달에 카드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고려해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카드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어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대타협에 성공했습니다.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이 제도를 수립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 나윤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노사정위원회가 어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사정은 어제 그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화사,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 제적 시각,
그리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이 책무를 바탕으로 이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 등 이 2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관련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 5대 의제와 14개 세부 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정년 연장 등 현안 문제, 또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이 3개 의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마무리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추진 방향으로는 노동 이동성과 이 노동시장의 활성화, 또 원하청, 또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상생 협약을 통한 동방선단의 기틀 마련, 또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성 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노사정은 특히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 문제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듯한 내용 때문에 이 재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정부와 한국경제총협회 또 한국노총이 도출한 합의문에는 결국 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항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재계는 그동안 경영 위기 시에 집단 해고와는 별도로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하면 이미 추상적으로나마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해고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작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대신 정부가 직접 고용 촉진, 또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부 입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재계의 부담은 사실상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합의문을 보면 이 재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듯한 문구도 일부 포함이 됐는데 재계는 이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은 형식적인 수준의 의견 합의는 개별 사업장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대타협 사례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5월에도 노사정은 이 대타협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당시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60세 정년을 위한 임금 피크제 협력, 또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제의 개편, 또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등이었는데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항목도 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간 기준 5.0%로 확정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잠정치 3.5%보다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3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폭이 4.6%였던 2분기보다는 낮은 4.3% 정도로 예측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지난 3분기에 이전 전망치 2.2%보다 훨씬 높은 3.2%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투자 비율 역시 7.1%에서 8.9%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4분기 약 2.5%, 내년 약 3.0%의 성장률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개장 직후 18,000선을 뚫고서 오전 한때 사상 최고치인 18,051.14까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의 인터넷망이 또 다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니 픽처스는 테러 위협에 따라 영화 인터뷰의 성탄절 개봉을 취소하기로 했던 입장을 바꿔 미국 내 일부 독립영화관에서의 상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뷰 상영 계획을 밝힌 곳은 텍사스주 오스틴의 알라모 드래프트하우스 시네마,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더 플라자 등 전국 약 200개 극장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리서치 그룹인 딘 리서치는 북한의 4개 인터넷망이 몇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41분 접속이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터넷이 이틀 연속 다운이 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사이버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니 측은 미국 독립극장 2곳의 요청에 따라 성탄절인 25일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다른 독립극장이나 대형 체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영화 인터뷰 상영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의 권리를 수호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 소니 픽처스의 영화 상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근 루브라 가치 폭락으로 국가 부도 우려에 휩싸인 러시아가 환율 방어를 위해 주요 국영 수출 기업 5곳에 보유 외화를 매각하라고 지시했다고 AP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 자루베즈네프트 등 에너지 업체 3곳과 알로사, 크리스탈 등 다이아몬드 업체 2곳으로 이들 기업은 내년 3월 1일까지 달러 등 외화 보유량을 지난 10월 1일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또한 이들 기업의 외화 보유량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은행을 통해 보고받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들 기업이 외화를 정확히 얼마나 처분해야 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5개 기업이 앞으로 총 10억 달러, 한화로 1조 1천억 원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순화된 자본 통제에 해당하며 은행을 대상으로도 조만간 같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리고 향후 투자 부적격,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저녁 약속은 따뜻한 옷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들의 기온이 닿았는지 오후부터 찬바람이 몰려오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6도 가까이 높게 올랐지만 밤에는 영하권으로 진입하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 6도로 반나절도 안 돼 12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성탄절은 내일은 맑고 춥겠는데요. 강한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따뜻한 옷 챙기시고요.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불이 번지기 쉬운 상황이니까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고요. 영남 내륙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고 춥겠습니다. 서울, 수원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광주, 대구 6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동해안은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토요일 낮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